발표. 축구계는 아시아 월드컵 예선 3라운드 추첨이 발표되면서 흥분과 불안으로 들끓었습니다. 기대감으로 공기가 무거웠고 가장 많이 논의된 조 중 하나는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같은 축구 강호들과 함께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맞붙인 조였습니다. 위험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상위 2개 팀만이 월드컵 직행 자격을 확보하는 반면 3위와 4위는 또 다른 라운드를 거쳐야 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놀랍게도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귀화 선수로 팀을 강화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을 세운 직후에 나온 것으로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되고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역사적 경쟁.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축구 경쟁은 항상 치열했지만 이번 예선 라운드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더 확립된 축구 인프라와 더 많은 국내 인재풀을 갖추고 있어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의 지도하에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 2027년 2월까지 계약이 연장된 신태용은 인도네시아를 부진한 팀에서 강력한 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들의 피파 랭킹은 134위였을지 모르지만 그 숫자는 그들의 진정한 잠재력과 최근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팀의 상당한 진전은 유럽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여 순위를 강화하는 전략적 귀화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귀화 경쟁. 인도네시아의 선수 귀화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이를 추진한 규모와 강도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는 이미 두 나라 간의 역사적 유대 관계를 활용하여 네덜란드계 핵심 선수 몇 명을 통합했습니다. 샌디 월시와 조르디 아마트와 같은 선수들은 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최근 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외국 선수를 영입하기로 한 결정은 엇갈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팬들이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힘을 축하했지만 전통주의자와 비평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본질을 희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16강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월드컵 예선 3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였습니다. 중국의 대응. 인도네시아의 공격적인 귀화 정책에 직면한 중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대한 자원을 보유한 중국 축구협회는 외국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반 레코 감독은 월드컵 예선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귀화 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야심차게 진행되었으며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남미와 아프리카 출신의 선수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최고와 경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새로운 리더십은 전 세계에서 200명의 젊은 축구 선수를 귀화시켜 중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의 열풍. 두 나라의 미디어는 열광했습니다. 중국 스포츠 채널은 귀화 선수에 크게 의존하는 것의 윤리와 효과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인도네시아 미디어는 국가대표팀의 성과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팬들이 지지와 비판을 모두 표명하면서 열띤 토론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중국에서 팬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외국인 선수의 유입을 축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그것이 국가대표팀의 성실성을 손상한다고 느꼈습니다. 한편은 중국의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보에서 피파는 국가대표팀의 귀화 선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면 여전히 국가대표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편 인도네시아 팬들은 지지에 있어 더욱 단결했습니다. 팀의 성공은 선수 출신에 대한 논쟁을 초월한 국가적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팬이 트위터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귀화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은 우리의 유니폼을 입고 우리의 희망을 대표합니다. 코치들의 전략. 신태용과 이반 레코는 각자의 권리에 대한 천재였으며 서로를 따돌리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태용의 접근 방식은 전체론적이었으며 귀화 선수의 즉각적인 이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경쟁에 노출시켜 지역 인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팀워크, 규율,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선수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레코는 새로운 외국 인재를 중국 팀에 원활하게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의 훈련 세션은 귀화 스타의 개별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응집력 있는 유닛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혼합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지만 레코는 이러한 과제를 강점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만남. 예선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첫 만남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정기적이었고 양측 팬이 활기차고 충전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경기 이상이었습니다. 전략, 문화, 국가적 자부심의 전투였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지 선수와 귀화 선수가 섞인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선수로 구성된 중국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두 팀 모두 약점을 찾는 전술적 전투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빠른 역습은 중국의 수비를 시험했고 중국의 규율 있는 구조는 인도네시아를 막아냈습니다. 후반전에 인도네시아의 귀화 스트라이커인 라파엘 스트루크가 놀라운 골을 넣어 인도네시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중국은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인 엘케손이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고 전투를 격화시켰습니다. 경기는 치열한 무승부로 끝났지만 이것이 치열한 경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축구 정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축구협회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인도네시아계 선수를 영입해 팀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수를 계속 영입했습니다. 케빈 딕스, 제이든 오스터볼데와 같은 이름이 언급되면서 잠재적인 신규 영입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입 선수의 귀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젊은 선수를 영입하려는 정부 지원 이니셔티브가 본격화되었고 스카우트들이 대륙 전역에 파견되어 잠재적 스타를 파악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야심찬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팬 반응. 팬들의 반응은 계속 쏟아졌고 양측 모두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귀화 선수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국내 선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팬은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국내 선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축구의 미래입니다. 중국 팬들은 더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사회 내에서 정체성과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한 팬이 썼습니다. 우리 팀은 외국 스타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반영해야 합니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대 축구의 현실을 실용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쟁하고 싶다면 어디에서 왔든 최고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길. 예선이 진행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팀과의 힘든 경기를 치렀습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길은 도전으로 가득했고 모든 포인트가 중요했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싸움은 경기장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선수와 팬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기대에 부응했고 매 경기마다 향상된 응집력과 전술적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귀화 선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역 인재들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팀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여정은 더욱 격동적이었고 뛰어난 순간은 종종 일관성 없는 모습에 가려졌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을 적응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반 레코와 그의 선수단에 대한 압박은 엄청났습니다. 결정적인 전투.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결정적인 전투가 지평선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다음 예선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월드컵 꿈을 이어갈지 결정할 것입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했고 미디어 보도, 팬 토론, 전문가 분석이 축구계를 지배했습니다. 경기 시작은 드라마로 가득했습니다. 부상, 전술적 변화, 심리적 전쟁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두 팀 모두 무엇이 걸려있는지 알고 있었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종 결전은 두 나라의 팬들이 열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꽉 찬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반전은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고 두 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귀화 선수들의 지원을 받은 중국의 수비는 인도네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후반전에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드필더 거장인 마크 클록이 훌륭한 움직임을 연출하여 스트라이커 일리아 스파소예비치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기쁨에 넘쳐 터졌지만 그들의 축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알란 카르발료의 골로 반격하여 스릴 넘치는 피날레를 준비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몇 분은 흐릿한 액션으로 가득 찼고 두 팀 모두 경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도네시아의 귀화 수비수인 조르디 아마트가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해서 중국의 결승골을 막았습니다. 경기는 치열한 무승부로 끝났고
이 결과는 두 팀의 희망을 살렸지만 조의 결과는 불확실했습니다. 여파, 경기의 여파는 엇갈린 감정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자부심과 낙관주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팀은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귀화 선수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점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응이 더 차분했습니다. 추첨으로 인해 월드컵 진출이 여전히 불확실했고 팀과 FA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귀화 선수에 대한 의존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고 팬과 전문가는 최선의 전진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개선하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예선이 진행됨에 따라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더 많은 어려움과 기회에 직면했습니다. 월드컵으로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각 경기는 새로운 교훈과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선수, 코치, 팬에게는 기복, 승리와 좌절로 가득 찬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신태용과 이반 레코는 열정과 헌신으로 팀을 이끌며 국제축구의 복잡성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진화했고 선수단은 적응했으며 그들의 꿈은 살아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투는 단순히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망, 회복력,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굴하지 않는 추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산, 결국 월드컵 영광을 향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야기는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단결시키는 스포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두 나라가 각자 고유한 접근 방식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의 여정은 아시아와 그 너머의 축구의 미래를 형성하는 지속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월드컵으로 가는 길은 길고 힘들며 우여곡절이 많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게는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고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세상은 그들의 열정, 결애, 그리고 아름다운 경기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기억할 것입니다.